안녕하세요. 부동산을 보는 눈 리얼아이 박감사입니다. 9월부터 스트레스 DSR 도입이 예정되어 있죠. 이거 도입 전에 막차라도 타자 하면서 수요가 몰리면서 역대급 거래량을 찍었습니다. 서울 주택매매 거래량 3년 만에 10,000건이 넘어섰습니다. 21년 8월 즉 영끌이 최고조에 달했던 그 시기 이후 거의 3년 만에 10,000건을 기록했습니다. 근데 이 중에 아파트 매매 거래가 가장 많았죠. 13,000건가량 거래가 되는데 그중 아파트 매매 건수만 9,500건입니다. 아파트 비중이 75%까지 확대가 됐어요. 서울이 이렇게 팔린다고 하니까 수도권도 늘어나고 비수도권의 거래도 좀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사람들 돈이 없는데 거래량이 터졌죠. 서울의 거래량이 폭증을 하니까 수도권도 올라가고 비수도권의 거래량도 증가를 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거래량 늘어나는데 한계가 있을 텐데 계속해서 사줄 사람이 생겨날 수 있었던 이유, 소득이 늘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죠. 돈은 은행에서 나왔습니다. 그냥 빚을 내서 사람들이 시장에 뛰어들었어요. 고금리 시대에도 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정책금융의 영향, 그리고 묻고 따지지도 않고 빌려주겠다, 모든 조치를 유예하고 풀어주면서 사람들한테 빚내라고 독려한 결과 그 효과가 후행적으로 나타나면서 거래가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앞으로 금리가 내릴 거다라는 예상까지 더해지면서 빚이 늘어난 만큼 거래가 급증을 했어요. 거래량 결국 유동성이 있어야 거래가 됩니다. 좀 떨어졌다고 하니까 능력을 갖추고 있다가 이런 상태면 더 안 떨어지겠다 싶어서 시장에 들어온 사람도 있지만 능력과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그래도 사야 한다. 왜? 오를 거니까. 이렇게 참여한 가수요까지 가세하면서 거래량은 폭증을 했습니다. 계속된 유동성 공급을 해왔고 상대적인 저금리를 적용해줬던 그 효과가 나타났어요. 그렇지만 가계부채는 폭증을 했습니다. 정부 이거 감당이 안 되니까 이제 다시 대출을 막는 조치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영끌과 달라진 환경, 더 심각해진 부채 문제가 있겠죠. 여기에 시장이 안 좋으니까 오를 곳만 오른다, 무리해서라도 오를 곳을 사야 된다, 이렇게 높은 가격이 형성된 지역에 들어갔습니다. 집값 다시 오른다고 하니까 영끌족이 컴백을 했습니다. 주담대 증가의 40%는 2030의 영향이 크죠. 정책금융의 수혜를 볼 수 있는 특정 집단, 이들이 이 정책의 수혜에 3, 4억 대출도 버거운데 5, 6억씩 땡겨가면서 똘똘한 한 채 사야 된다고 시장에 들어왔어요. 이 시기를 놓치면 서울에서 아파트 살 기회를 평생 놓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영끌한 사람들이 생겨났고 그 결과는 고스란히 빚의 증가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대별로 보면 나이가 어릴수록 더 빚내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죠. 급속도로 증가를 했습니다. 소득으로는 결코 부를 쌓을 수 없다라는 불안감, 집값 올라가는데 편승하지 않으면 안 된다, 대출 막차를 타려던 수요까지 더해지면서 영끌이 한참이던 시기만큼 사람들이 몰렸어요. 근데 이들보다 2, 3년 전에 영끌한 사람들 지금 못 버티고 있죠. 영끌 끌어낼 수 있는 최대의 빚을 끌어내가지고 집 산 사람들인데 이들 연체를 견디지 못하고 다 경공매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금융권, 나아가 대부업까지 돈을 빌릴 수 있는 건 다 끌어 썼는데 이들 연체율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미 먼저 영끌한 사람들 못 버티고 있는 상황이 속출하고 있는데도 정부가 빚내서 집 사라고 하고 집값 떨어지는 것 같더니 다시 오른다고 하니까 불안한 마음에 이들이 한 잘못된 선택을 똑같이 하는 사람들 생겨났습니다. 오른다는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소득만으로는 결코 집을 살 수가 없죠. 500만 원 벌어서 400 쓰면 적게 쓰고 사는 게 현실이기 때문이죠. 한 달에 100만 원도 저축하기 힘든 상황에서 지금 로또라고 하는 분양가조차 소득으로 쌓을 수 있는 돈으로는 택도 없는 금액입니다. 결국 부동산 매수의 유동성, 부채에서 왔습니다. 근데 이 부채가 한계 상황에 오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시 대출의 문이 닫히고 있습니다. 빚을 더 내줄 수 없는 환경이었음에도 정부 PF 시장 살리기를 위해서 빚내는 선택을 했죠. 긴축의 시기에 오히려 돈을 풀어가면서 인위적으로 부양한 결과로 지금의 가수요가 생겨난 건데 이들한테 더 이상 돈을 내줄 능력이 없습니다. 재정의 고갈을 맞고 있고 더 이상 돈 빌려줬다가는 나라 망한다고 하는과도 갈등을 보이고 있어요.
하느님 입장 DSR 도입 제때 했어야 되는데 왜 2달 유예했는지 안타깝다. 가계대출 때문에 금리 인하의 시기에도 금리 못 내린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 가계대출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은행에 압박 넣고 있고 그러다 보니 금리 올라가고 은행 문은 닫히고 있어요. 집값이 오른다라는 기대감에 수요가 생겨났고 여기에 사고자 한다면 돈을 빌려주겠다라는 정책까지 합쳐지면서 수요가 생겨났는데 정말 집값 올랐나요? 서울 집값 폭등 얘기하면서 사람들 불안 자극하고 더 흥행을 해보려고 했지만 지금 서울 과반은 아직도 고점 대비해서 20% 이상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또 영끌이 한창 많이 들어갔던 노도강 같은 경우 30% 이상 떨어졌는데도 아직 수요가 살아나지 않고 있어요. 올랐다고 하는 지역 강남 서초 용산 분양이 많이 대기하고 있는 이 지역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오른다 하지만 올해 4%대 상승을 예상하고 있고 이렇게 플러스로 돌아선 것도 얼마 되지 않았죠. KB 선도 아파트 가격 지수인데 기준점 100, 22년 1월의 가격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전달까지 기준점을 못 넘다가 8월에 간신히 기준점을 넘어섰습니다. 서초, 용산, 강남, 분당 여기만 넘어섰고 나머지는 아직도 그 언더의 가격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불안한 시기 사람들 체감하고 있는데 이상하다 집값 오른다 그러면 결국 오를 곳만 오른다 여기에 투자하면 돈 벌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있으니까 특정 지역으로만 사람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강남 불패에 20억 아파트 청약에 6만 명이 몰렸죠. DH 방배 엄청난 분양 물량입니다. 일반 분양 수백 세대에 달하는데 경쟁률 90대 1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몰린 이유 실거주 의무가 없죠. 잔금 때 전세 놓을 수 있다. 그러니 일단 되고 보자 허들이 낮습니다. 여기에 주변에 팔린 아파트보다 5, 6억 싸다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사람들이 로또 청약에 몰렸어요. 근데 분양가 싼가요? 전용 59제곱미터짜리가 17억입니다. 8사짜리 국민평형 22억 지금 강남 일대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들 웬만하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돼도 20억이 훌쩍 넘어가는 금액에 분양을 하고 있고 이 금액은 결코 소득으로는 마련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그런데도 5, 6억 꽁돈 생길 수 있다 또는 수십억의 차익을 볼 수 있다 이런 기대감에 사람들 일단 지르고 있어요. 실거주 안 해도 되니까 나중에 잔금 때 전세 놓으면 되지 전매 제한 3년 이 기간만 이자 내면서 버티면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돈이 없죠. 얼마 전에 분양한 레미안 원펜타스 15억, 20억 로또라고 이야기하면서 전 국민이 청약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여기 로또에 당첨됐는데도 포기한 사람이 50명이 나왔습니다. 17%나 되죠. 당첨된 후에 3개월 안에 잔금을 마련해야 되는데 시세보다 훨씬 싼 금액 20몇 억인데 이거 3개월 안에 마련할 수 있는 능력 갖추지 못했으니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만큼 분양가 꾸준히 올라가고 있죠. 22년 7월에 2,800만 원이 평균이었는데 지금 4천만 원대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강남권 똘똘한 한 채 지금 사람들이 수십억의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지역의 분양가 자체가 워낙 높기 때문에 이렇게 급속도로 분양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로또라고 하는 그 분양가 굉장히 싼 거죠. 근데 그 돈도 마련하지 못할 정도로 집값이 올라가 있습니다. 꼭지점 가격이기 때문에 아무리 사고 싶어도 땡빛을 못 내는 사람들 그들의 한계점을 보여준 것 이게 바로 원펜타스입니다. 사람들이 다 갖고 싶어 하고 선호한다는 그런 지역의 아파트들 20억대에 분양을 해서 사업에 들어간 비용 갚고 PF 마무리 져야 하는데 이들 자금도 시장에서 동원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장을 부양하기 위해 정부 온갖 방법으로 지원해주다 보니까 재정 적자는 쌓여가고 있고 더 이상 여력이 없습니다. 빚내서 집 사라 하루 이틀 된 얘기가 아니죠.
이미 대부분의 소득이 있으면서 빚낼 수 있었던 사람들 시장에 다 뛰어든 상황이다 보니 정작 쓸 돈이 없고 심각한 내수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 빌려간 돈들 아무리 이자를 깎아주고 해도 감당이 안 되니 연체율은 폭증하고 있어요. 자산의 80%가 부동산에 묶여 있는데 서울, 강남, 서초, 또 선도지구 이슈가 있는 분당, 이런 경기 일부 지역 외에는 반등이 없습니다. 여전히 고점 대비 20-30% 이상 빠져있는 상태고 그나마도 누군가 턱 사주지 않고 있는 이런 시장입니다. 매각 대금이 줄어드는 것, 그만큼 매각을 통해서 마련할 수 있는 유동성도 축소됐음을 뜻합니다. 계속해서 부양책을 펴고 온갖 이야기를 통해서 시장을 부양하려고 해도 달아오르는 것 같다가 주춤하는 모습 나타나는 것, 그 주기가 굉장히 짧아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거의 먹여 살리는 나라인데 우리가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두 나라의 경기 침체 상황도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최악의 침체를 겪고 있고 미국도 금리 빨리 내려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침체의 초입에 있습니다. 그동안 과열된 부동산 시장, 이 시장에서 벌였던 파티 비용을 누구에게도 청구하지 않으면서 그냥 연장의 연장을 거듭하기 위해서 갖고 있던 쌈짓돈도 다 써버렸으니 정부 또한 사면초가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일하게 집 살 수 있는 방법, 또 빚을 내는 건데 대출이 막히는 상황이 벌써 왔습니다. 시장이 다시 뜨거워진다 하더니 정말 그만큼 빚이 쌓였죠. 4대 은행 가계대출 증가분 이미 연간 계획의 1.5배를 초과했습니다. 지금 원래도 빚 늘리면 안 됐는데 PF 시장 살리기를 위해서 가계대출 정부가 나서서 해준 결과 가계대출 잔액 500조가 넘어가고 있고 아직 올해 4개월이나 남아있는데 이미 한도를 초과했어요. 하반기에 극단적으로 대출을 쪼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근데 정부가 하고 있는 정책자금 대출 이거 갑자기 못 줄이니까 은행 자체적으로 주담대는 거의 막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계속 빚내줄 수 있다는 것, 계속 거품을 키워갈 수 있음을 뜻하는 건데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다시 쪼이고 있습니다. 가계대출 총량 규제 부활한 것과 같죠. 지금 은행 가계대출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다 초과됐는데 이렇게 되면 내년에는 대출 한도를 줄이는 페널티를 부과하기로 금융당국이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평균 DSR 관리 목표를 낮추도록 하고 있죠. 이 액이 원리금 대출 한도가 줄어듦을 뜻합니다.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은행에서 신규 대출, 신규 주담대 받는 거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어요. 대출 총량을 넘어서지 않기 위해서 주담대 전세자금 대출 이런 거 은행별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지금 집값 다시 오른다라는 말에 계약해놓고 잔금 대출받아서 해결하려고 했던 사람들 지금 원래 예상했던 금액 마련할 길이 막막한 상황이 왔어요. 주담대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지금 뜨거 하면서 이제 해주지 말라고 부랴부랴 은행 쪼고 있으니 은행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하고 있습니다. 전세 대출도 중단을 하죠. 아까 시장에 가수요가 참여했다 말씀을 드렸는데 즉 전체 집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조차 집을 사러 뛰어들었음을 말합니다. 이들 잔금 때 새로운 임차인을 받아가지고 임차인이 낸 전세금으로 집값 지불하는데 이 돈 은행에서 이제 안 빌려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갭 투자자도 난처한 상황이 되고 임차인도 난처한 상황이 됐어요. 지금 대출 조회기 하면 서민들한테 문제된다 이런 취지로 이 기사를 썼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자기 능력보다 대출을 활용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자금을 조달할 길이 막힌 게 팩트입니다. 일부 전세 대출을 줄여서라도 가계대출 총량을 줄이겠다라는 게 은행 입장입니다.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땡빚 내서 집 사는데 뛰어들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돈 빌려달라 이런 사람이 많으니 대출을 조이는데 한계가 있어서 다른 방식을 통해서라도 대출 줄이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 금리 내리면 우리도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금리 내리는 조치 해야 하는데 유동성을 축소할 시기에 역으로 정책자금 이런 거 하면서 돈 푸는 정책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문이
닫히는 상황이 왔습니다. 집도 주식도 자산시장 같은 경우 부양하면 오를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그 한계점이 닥쳤을 때 이게 자연스럽게 조정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인위적인 부양으로 끌어올렸기 때문에 더 큰 부작용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전 정부 때도 이렇게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가는 자금을 막지 못해서 부동산 폭등기를 거쳤죠. 무늬만 규제한다 했지만 실질적으로 급격하게 거품이 꺼지는 걸 바라지 않았기 때문에 저금리를 유지하고 실수요자 보호라는 미명하에 온갖 규제에 구멍을 내놓은 결과 억제가 아니라 부양한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지금 현 정부 부동산 경착륙이 가져올 엄청난 후과가 두려워서 인위적인 부양책을 대놓고 했습니다. 모든 규제책 철폐하고 고금리 시장에서도 저금리 정책 대출 또 정부가 나서서 보증해 주면서 사람들한테 빚내도록 했고 그렇게 인위적으로 부양한 시장이었어요. 밑빠진 독에 물 붓기를 하면서 그 독이 깨진 걸 감추려고 했지만 지금은 전부를 쏟아 부어도 유지할 수 없는 상태다 보니 심각하고 빠른 속도의 긴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위적인 부양의 결과물 유지될 수 없다라는 거 머리로 알고 있으면서도 그래도 강남은 깨지지 않을 거다 이런 착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앞으로 벌어질 상황을 생각하면 강남 불패 또한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내년까지 서울에 7만 2천 가구가 집들이를 하죠. 공사비 오르면서 사업 지연돼서 올해 입주 물량은 줄었지만 순차적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년까지 7만 2천 가구가 완공이 됩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거 둔촌주공이죠. 지금 폭발적인 거래량 증가, 스트레스 DSR 도입 전에 막차라도 타자 이렇게 늘어난 아파트 거래, 이 대금은 뭘로 치를 수 있죠? 계약과 잔금까지 통상 2개월이 걸리는데 7월 서울 아파트 거래 9,500건입니다. 이들 자금 소득 플러스 대출이죠. 이미 예정된 대출금 더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니 시장이 새로 들어올 유동성은 더 쪼그라들 수밖에 없겠죠. 내년에 입주 물량 7만 2천 가구, 여기 잔금 대출 필요하지 않나요? 대출 안 받고 자기 자금만으로 입주할 수 있는 사람 얼마나 되죠? 평균 잔금 대출 2억이면 15조, 3억이면 20조 가량 대출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똘똘한 한 채들 계속해서 분양되고 있죠. 똘똘한 한 채 수천 채가 올해 분양 예정입니다. 제2의 원 펜타스를 꿈꾸는 단지 수두룩하죠. 서초, 강남, 송파, 강남권 규제 지역에 잇따라 분양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메이플 자이, 원 펜타스, 레미안 레벤투스 이거 분양받은 사람들 대출 없이 분양받았나요? 다 대출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일반 분양 물량만 1200세대라는 방배 5구역, DH 방배, 레미안 원 페롤라, 아크로 리츠 카운티, 또 잠실의 진주 아파트, 싸다고 하지만 20억이 넘는 분양가의 아파트 일반 분양이 줄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후분양과 같죠. 3개월 내에 잔금을 마련해야 되는 상황, 즉 대부분 엄청난 규모의 대출을 필요로 하는 물량, 올해 수천 채가 쏟아집니다. 방배동 재건축에서 엄청난 물량이 쏟아지고 신천동 아이파크, 청담 르엘, 또 마영성에서 분양했고 분양하는 단지들 이들 모두 자금을 필요로 하죠. 가계 부채를 더 이상 늘릴 수 없는 상황에서도 이 수많은 아파트들의 대금을 치르기 위해서는 대출이 불가피합니다. 이렇게 예정된 가계 부채 수요가 있는데 이미 불붙은 집값이라고 하면서 집 살려고 빚낸 사람들 늘어나서 가계대출을 쪼이고 있는 상황이니 유동성의 공급 더 이상 불가능합니다. 정부의 유동성 기대하나요? 정책금융 온갖 부양책 하느라고 재정은 바닥이 난 상태니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아까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한 자금, 대출 아니면 갖고 있는 자산을 팔아서 마련을 하죠. 그나마 영끌들이 들어와 주면서 빚내서 들어온 사람들 덕분에 매수자금 마련한 사람들 있을 수 있었지만 이 매수 대금의 상당 부분이 사라지는 상황이 오면 거래량 꺾일 수밖에 없습니다.
대출을 더 이상 해줄 수 없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상황이 됐으니 거래량 꺾이는 것도 시간 문제죠. 물건을 팔고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고자 하는 사람들, 갖고 있는 자산 처분하고 살려고 해도 추가적인 대출이 필요한 정도로 분양가는 올라가 있습니다. 이러니 강남 불패 말로 떠들고 있지만 유지될 수가 없어요. 원펜타스 20억 로또 300채 중에 50채를 계약 포기하는데 분양가 24억밖에 안 됩니다. 이 돈을 마련하지 못하는 사람이 20%나 됐어요. 방배 아이파크 6억 로또라고 하는데 1200채 분양가 22억입니다. 올해 예정하고 있는 또 10억, 20억, 제2의 원펜타스를 꿈꾼다는 그 단지들, 그 로또 물량까지 무슨 돈으로 사주고 이 상황을 끌어갈 수 있을까요? 여기에 이미 분양한 아파트들 잔금 시기가 도래하고 있죠. 내년 상반기까지 둔촌, 메이플자이 이것만 해도 15,000세대가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15,000세대 자기 자금으로 모든 잔금을 치르고 들어올 수 있나요? 이들 또한 대출을 요하고 있습니다. 과거 대규모 입주 사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것, 그나마 멸실이 이루어지고 집이 실질적으로 부족하다는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넘어갈 수 있었는데 지금 대규모 멸실도 없고 오히려 순증의 상황에서 계속해서 물량이 들어오고 있는 시점, 과연 이 집값들 다 유지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집을 가지고 있었던 중장년층, 제2의 베이비 부모들 950만이 은퇴가 시작된 시기입니다. 생산 인구는 줄고 급속한 초고령화 사회를 맞이하고 있는 이 시대적인 상황에서 과연 강남 불패는 영원할 수 있을까요? 똘똘한 한 채가 아닌 타 지역의 집값은 끊임없는 조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상계 주공 7억 하던 거 4억대로 떨어졌지만 거래량 그저 그렇습니다. 인덕원 GTX 호재 이런 거 얘기했었죠. 13억 가던 게 8억대로 내려왔어요. GTX 호재 평택 고덕 여기도 9억 한다더니 5억으로 내려왔죠. 한강 신도시 여기 제가 검단 신도시 인접해서 물량이 너무 많다고 얘기하면서 이 거래가 너무 심하고 이 분양가도 높은 거다 이런 얘기 했던 지역들인데 6억 한다고 했던 집값 3억대로 내려와 있습니다. 파주 운정 여기도 7억까지 가던 거 4억대로 내려왔죠. 일산 새로 지을 땅이 너무 많습니다. 7억 5천 하던 집값 5억대로 내려왔어요. 갖고 있는 자산을 처분해서 강남의 똘똘한 한 채 수십억 로또를 맞을 수 있는 집을 살려고 해도 자산 자체가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주거형 부동산들 더 말이 아니죠. 상가 같은 경우 망해서 나온 경매 매물 11년 만에 가장 많습니다.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이 꽁꽁 얼어붙었던 그 시기만큼 경매 매물이 쌓이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공급은 많이 됐고 근데 수익은 안 나오니 이자 내다 지치고 지쳐서 결국 경매까지 내몰리고 있습니다. 분양할 때 엄청나게 포장을 하죠. 지산, 상가 이런 거 다 임대료 따박따박 내줄 업체들 많다. 이거 그러니까 결코 비싼 게 아니다. 이렇게 분양받았던 물건들 공실 2, 3년 계속되고 금리는 올라가고 임대료 낮춰도 나갈까 말까 하니 이 상가 매물 쌓여가고 있고 경매로 나와도 10건 중 8건은 주인을 못 찾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까지는 10%대였죠. 지금 대부분이 유차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집만 돈 된다고 하니까 다시 막 시장이 뜨거워진다 이런 얘기 하지만 강남 일부 또 수십억의 로또라고 하는 분양 말고는 웬만한 부동산 자산들 팔리지도 않고 임대도 안 나가고 돈을 마련할 길이 없습니다. 무슨 수로 모든 강남 상구의 아파트를 다 4, 50억을 만들 수 있을까요? 대출의 한계 상황이라 부랴부랴 대출의 문을 잠그고 있지만 이미 대출 아니면 닿을 수 없는 가격인데도 사겠다고 한 사람들 돈 마련할 방법이 없습니다. 강남 상구 헐값에는 못 판다. 후분양하겠다. 그렇게 끌어왔던 그 아파트들 압도적 분양 물량이 올해 예정되어 있고 이들 돈 지급하려면 대출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앞으로도 가계부채
줄어들기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정부가 추가적으로 유동성을 풀 수 있는 환경 아닙니다. 레고랜드 사태 이후에 언발의 오줌 누기 식으로 한 건 한 건 막는데 급급하느라 갖고 있던 유동성 다 써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여력이 없습니다. 이러면 거래량 지금 10,000건을 찍었다 호들갑 떨고 있지만 결국 꺾일 수밖에 없어요. 결국 분양 말고 안 되는데 분양받은 물건의 대금 과연 대출 받아서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을까요? 가격의 꼭지점 상태, 유동성 긴축의 상황, 여기에 대출을 깨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수많은 분양 물량이 맞물리고 이 시기가 도래를 했습니다. 과거 폭등기에 집값 오른다고 얘기했던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지목했던 시점 25년이죠. 이때 되면 공급 물량 때문에 집값이 조정을 겪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던 그 시점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지방의 시장 초토화 됐는데 그 초토화되기 직전의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결국 닥쳐봐야 사람들 그 말이 이 말이었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대구와 같은 상황 피해갈 수 없습니다. 현 정부가 해온 인위적인 부양 정책 덕분에 집값 다시 회복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만 이 대책은 죽은 고양이를 튀어오르게 한 그냥 매트리스에 불과합니다.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네,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내용이고요. 오늘 제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